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동북공정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와, 이제는 문화공정까지 합니다, 중국이. 참 화가 나려고 합니다. 한푸, 자신들의 한복이 원조고 우리 한복이 짝퉁이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선생님께서 우리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제가 의복 전문가는 아니에요. 다만 역사적으로 쟤들 한복 한푸가 죽었다 깨나도 우리 원조 한복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또 우리께 당연히 원조임을 저는 국뽕 빼고 그냥 있는 진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근대 시대의 중국은 인구 많았고 땅덩어리 컸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곳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그 중국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또 우리만의 전통 문화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특히 뭐가 있을까요?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한문.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으셨더라면 이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를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또 어마어마한 사상들, 유학, 공맹, 순사상. 이건 물론 여러분 유학 중에 옛날 유학 맞죠? 그러니까 원시 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자, 백가, 공자, 맹자, 순자 유학도 있었고, 그것들을 복원해내려는 한나라, 당나라 시기의 훈고학도 있고, 신유학이라는 성리학과 양명학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조선의 사대부들은 성리학에 완전 매몰돼서 성리학을 교조화시켜버리면서 단재 신채호에게 이런 비판을 받았죠. 성리학이 들어오면 조선의 성리학이 되어야만 하는데 성리학의 조선이 되었다. 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고구려는 당시 5호 16국 중에 전진란 나라로부터 순도에 의해 불교가 들어왔고, 백제는 남조 중에 동진란 나라의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들어옵니다만, 그렇게 치면 불교는 뭐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령왕릉 같은 경우도 이야기할 때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교과서상으로 그래 너희들한테 도움 받은 건 인정할게, 받아들일게, 너희들로부터 문화의 혜택을 받았으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특히 당나라가 당태종 이방원에 의해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당나라 세금제도 조용조제도와 당나라 중앙정치조직 삼성육부, 이 삼성육부는 우리 발해 삼성육부에도 영향을 끼치고, 고려 중앙정치조직인 삼성육부가 이성육부 체제로 운영되는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왜 쪽팔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문화라는 건요, 서로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보완되고 어떤 지역의 여러 가지 색채를 반영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들이 당시 문화적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문화가 자신들로부터 파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젠장 우리는 500년 이후에 너희들의 지금 21세기 대중문화는 전부 다 한국으로부터 파생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방탄이 중국 소녀들의 정신을 빼앗고 블랙핑크가 한복 입고 춤을 추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지? 또 하나 우리는 완벽하게 인정하잖아. 는 당신들 거라고. 제가 지금 갑자기 흥분을 합니다만, 여러분 한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한자로는 한복 똑같이 씁니다. 근데 쟤네들 발음으로 한푸야.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죠. 우리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진짜 역사시대 들어와서 2000년 동안에, 물론 일본의 식민사관에 입각하면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대륙과 섬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다라고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강대국에 고개를 숙인 적도 많았고, 또 같은 농경민족인 특히 중국에게 고개를 많이 숙이면서 북방민족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 멸망되고 난 다음에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이 참전하기 전까지 한 1400년 가까이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에 있는 국가는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 고려나 통일신라나 그리고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취하고 싶었던 건 문화적 혜택이고 경제적 이득이었습니다. 중국은 북방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같은 농경민족인 한반도를 배후 세력으로 삼아서 북방민족을 견제하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방민족이 한반도 국가로 침략해 왔던 건 중국을 쳐들어가기 전에 어찌 보면 너희들 좋은 말 할 때 가만히 있어. 이런 게 북방민족과 우리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린 역사시대에 접어들어서 2000년 동안에 외세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일제강점기 35년 말고는요. 그래서 미리 고개를 숙인 적은 있었지만 직접 지배를 받은 적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문화나 전통이 단절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는 다릅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 그 역사의 프라이드를 느낍니다만, 아니 뭐 5호 16국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금, 원, 그리고 청나라까지 자신들 전체 역사의 40% 정도는 이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화, 전통의 단절도 당했죠. 특히 의복문화 단절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원제국 시기에 막말로 원나라에서는요 신분을 4등분했습니다. 1등 신분을 몽골족이었고 2등 신분을 생목인이라고 했죠. 3등 신분층을 옛날 금나라 사람 여진족으로 삼았고 4등 신분층을 옛날 남송인들 한족으로 삼았다고. 한족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한족들 진짜 지금의 한푸 제대로 입고 살았나? 원나라 눈치 봤잖아. 원나라 체도 변발했잖아. 원나라식 변발을 우리도 했습니다. 지배층들은. 공민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체도 변발하고 있고 호복, 원나라복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으니 고려 관료 한 명이 어찌 다른 나라 머리 스타일과 다른 나라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고려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하니까 공민왕이 왕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려가서 그 신하의 손을 잡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금은 보화를 하사하면서 당장 옷을 고려 옷으로 바꿔 입고 머리 스타일도 고려 스타일로 바꿨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간석기에 지배층만 약간 몽골식 체도 변발을 했고 몽골식 호복을 입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반인들은 다 우리 고려의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호복 이야기하는데 호복이 넓은 의미의 호복은 중국인들이 이 호자를 오랑캐 호자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옷을 다 호복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한푸도 그렇지만 실제로 완전 원피스입니다. 근데 저 북방 민족들은 기본적으로 위 저고리, 윗옷을 따로 입고 남자들은 아래 바지를 입고 여자들은 치마를 입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중 복식을 갖추고 있었던 게 호복입니다. 그 호복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복 역시 위에는 저고리가 있고 아래는 바지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 지배층이 몽골풍의 영향을 받아서 몽골식 호복을 입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당시 몽고 원나라 제국에는 고려양이 유행합니다. 특히 고려양을 유행시킨 장본인이 기황후죠. 그러니까 원간석기 결혼도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우리 여인들이 곡물처럼 공료로 어마어마하게 끌려가서 원간석기 우리 고려에서는 조혼의 풍습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료로 끌려간 여인 중에 승승장구 해가지고 원나라 황후 서열 2등까지 올라간 여인이 기황후인데 제1황후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황후는 아들이 있었고 이 기황후 아들이 훗날 원나라 황제 순제가 되기 때문에 당시 궁중에서 여인 내 랭킹 서열 1위는 기황후죠. 근데 기황후가 고려 옷을 입는 걸 즐겨하였고 당시 기황후 주변에 많은 고려 시녀들이 고려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고려 의복이 그만큼 원나라에 영향을 끼친 거고 이걸 고려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려인이 입었던 두루마기를 당시 원나라에서도 굉장히 즐겨 입습니다. 오히려 원나라에 우리 고려 의복이 영향을 끼쳤다고. 자, 그리고 원이 무너지고 명이 들어섰습니다만 명 초기 14세기나 15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료적으로 모든 사람이 고려 옷만을 입고 싶어하고 고려 옷을 입은 이가 지나가면 그 사람만을 구경하니 이게 미친이다라는 사료도 있고 그래서 명나라 황제 중에 홍치제가 이제는 고려 옷을 그만 입어라라는 명령까지 내렸잖아. 그래서 당신들의 전통 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한푸는 굳이 따지자면 16세기 한복인데 아니 그 16세기 당신들의 한복하고 우리 한복하고 같냐고. 우리는 호복의 영향을 받아서 이중 복식인데 당신들은 원피스잖아. 그리고 당신들은 또 한 번 역사가 단절된과 동시에 역사 단절은 좀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만 문화 전통이 제대로 단절되죠. 만주족의 지배를 받고 청나라가 되면서 여진족 변발했잖아. 그리고 여진족 복장을 입고 살았잖아. 치파오. 그러니까 우리는 청나라에게
남한 삼성에서 인조가 3개국어들의 항복을 하긴 했지만 직접 지배를 받진 않았어. 물론 이건 우리가 잘나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당시 청나라 만주족은 그래 조선인들아 상투 틀고 살거라. 상투 틀고 살면 말 타면 머리 풀어 헤쳐지고 그러니까 변발을 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의 한복을 입고 살면 소매 이렇게 치렁치렁 해가지고 말 타고 이거 전투하기도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상무정신이 깃들기 힘드니까 너희 조선인은 우리 만주족을 영원히 못 넘어설 것이다. 그냥 그렇게 살거라라고 해서 우리는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전통문화가 계승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중국은 300년 가까이 치파오 입고 살았다고. 그래서 2001년 상해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의에도 각국의 정상들에게 치파오 입혔던 나라 아니야. 여자가 입으면 참 야하고 몸매도 드러나고 그런 옷이 치파오죠. 아니 그리고 당신들 스스로 중국인들 스스로 문화 대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전통과 문화를 자신들 스스로 단절하려고 해놓고 당신들 한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복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우리 삼국시대부터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라든지 아니면 무덤에서 여러 시신과 함께 출토되는 여러 의복 문화라든지 그리고 조선시대 풍속화나 여러 회화 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엄청난 연구 성과가 있었고 그 이런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름다운 한복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세계화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킹덤이라든지 그 다음 뭐 방탄이나 블랙핑크가 막 한복 입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한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나 보죠. 북경대학교 학생들이 그랬다며 자신들의 전통 의복이었던 한푸를 재건하자라고 해서 한푸를 입고 나왔는데 당시 대장금이 중국을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왜 대장금에서 조선인들 옷을 당신들이 입고 있냐고 그랬다라며. 좋습니다. 당신들이 중국인들이 스스로 그 한푸를 자신들의 전통 복장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복원해내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나라가 이거는 우리의 전통 의복이고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계승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의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상호 교류해서 더 예쁜 옷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원조다 그 게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부터 건너왔냐면 우리 조상들이 너무 중국에게 좀 사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 인식 속에 그래 얘네들은 항상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고 살았으니 항상 우리 말도 잘 듣고 이렇게 문화 좀 우리가 빼앗아 가봐야 쟤네들이 찍소리도 못하겠지라는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거라고. 그게 너무 건방지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영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세계 중심이고 내가 이 한반도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세계 10위 국가고 군사력으로 세계 6, 7위 국가인데 아니 단군 이래 고구려를 뛰어넘는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특히 자학사갈에 빠져가지고요. 막 일본 거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건 중국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푸 가지고도 중국 아이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댓글들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자존감을 가지자고요. 그렇다면 우리 동쪽 바다에는 동해가 있고 우리 서쪽 바다에는 서해가 있는데 서해 바다 옆에 있는 나라를 왜 우리는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국이라고 이야기하냐고. 김희독립선언서에 중국을 지나라고 표현합니다. 중국의 옛날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건너온 단어죠. 단제 신채호도 지나라고 표현합니다. 중국이란 표현 자체가 그럼 우리가 중국 옆에 있는 오랑캐 국가가 된다는 표현이 강하잖아. 저는 쟤들 중국이라고도 부르기 싫습니다. 서쪽 바다 옆에 있는 나라면 서국이라고 하자고. 이건 웃자는 말로 던진 멘트고요. 확실한 건 너희들 거야.